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퇴진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잠시 뒤에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특검 후보 2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과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라는 오늘 담화가 있었는데 뭐 야당은 뭐 그냥 한마디로 꼼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이제 비주류를 중심으로 좀 약간 이제 흔들리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반발 빠르게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11월 2일 날 지금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급물살을 타면서 12월 2일 날 탄핵 소추 발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48시간 되기 전에 오늘 이와 같은 그 발표를 할 거라고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시국에서도 계속 전국의 흐름을 상당히 살펴왔고 분명히 본인은 오늘자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 공을 국회로 떠넘김으로써 네. 국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야 내에서도 친박 비박, 친노 비노가 혼돈된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국회가 일정을 정하고 어떤 단일화는 안을 낼지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당 쪽에서는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예. 야당 측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국 탄핵 정국을 흐트러 놓기 위한 꼼수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와 같은 단일 대우를 해서 탄핵으로 야당은 간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박 쪽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과연 12월 2일 날 탄핵을 발의했을 때에 통과할 수 있느냐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으로서는 원론적인 태도는 났지만 막후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난번 어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내놨을 때 그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 번에 잘랐는데 예.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야당의 고민이 지금 깊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그 친박 중진들도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청와대도 전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긴급 총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아마도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퇴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또는 이제 법과 일정에 따른 퇴진을 협의하자라고 새누리당은 이제 아마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탄핵 전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멤버들이 예. 한 40~50여 명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만으로는 탄핵하는 발의는 할 수 있지만은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비박계가 탄핵을 중지하자라든지 또는 연기하자라든지 또는 보류하자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한 일정의 여야 협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스스로 하야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본인이 퇴진하겠다라고 공을 던졌기 때문에 이거를 여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 민심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제 탄핵안이 이제 부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야당은 이제 밀어붙여갖고 탄핵안을 갖다 이제 뭐 이렇게 처리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최종 부결이 됐을 때 그 후폭풍도 또 감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예. 그 탄핵안에 대한 찬성 반대 공론 분열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측에서는 탄핵 부결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에 던질 거고 예.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탄핵이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왜 탄핵까지 무리수를 드느냐? 예. 이 과유불급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거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협의해서 예. 일정과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아마 반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요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 귀빈식당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오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예, 야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각각 자리를 했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또 후속 조치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박지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의하다가 이쪽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야 3당 대표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한다는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빨리 쉬우세요. 네, 원내 부대표들이 옆에 배석을 한 상태고요. 권성동 의원 아까 만났더니 예, 당초 오늘 특별검사 예. 후보를 추천 모두 발언을 조금 들어보려고 했는데 비공개로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는군요. 바뀌었고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만 그 네. 노회찬 그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못하면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또 그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비박계가 흔들리면은 추진될 수가 있겠느냐 이와 네. 같이 해서 그 국민의당의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이 깊어진다는 뒷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네. 지금 오늘 봐서 3당 원내대표와 그 지도부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어떤 정당의 입장이 그 총론에서는 그 일치되겠지만 네. 강론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앞으로 있을 대선의 국면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두고 그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모임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나오는지 그것이 결국 앞으로 탄핵 정국으로 줄기차게 밀어갈 것인지 아니면 각 당의 당략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오늘 이 모임은 특검 후보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야3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담화에 대한 후속 대책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특검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예. 그래서 보입니다. 지금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한 거 그렇죠. 아닐까요? 예.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네, 예. 지금은 사실상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나 모레면은 특검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 아니면은 국민에게 나서서 담화를 발표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이 카드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여야 협의회에서 소프트 랜딩으로 가게 될지 큰 이제 분수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도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박지원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덫에 빠졌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상황은 지난 이제 한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에 지명을 요청했는 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다만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그때는 국회 이 내치에 관해서는 국무총리한테 주겠다라는 그걸 전제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표현상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향후의 일정을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지난번처럼 이 야권에서 바로 그 다음 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그냥 던져버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권 내에서 나름대로의 합의된 안을 마련해 나오지 못하면 특히 야권이 그러지 못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비판이 야권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를 진정성 있는 담화라기보다는
국회에 대한 야권에 대한 음모다라는 식으로 함정이다. 얘기를 하는 것도 예.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야3당 입장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뭐 탄핵안은 사실 뭐 예정대로 가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날짜 정해서 표결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의는 뭐 충분한 숫자고요. 151명이면 발의가 가능하니까요. 200명을 이제 넘겨야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태에서도 표결을 이제 해야 될지 아니면 확보한 뒤에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이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을 발의하는 전제 조건은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탄핵이 의결될 것이라고 보고 탄핵을 추진해 왔는데 오늘 예. 이제 야당 이제 새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일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기 위한 그 작성 과정이 있는데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스스로 조건부를 퇴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과연 야당이 단독으로 이 탄핵 발의를 하고 의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상 의결은 야당만으로는 안 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박계에서 최소한 뭐 30명 정도 이제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비박계가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예. 입장은 나오지 않지만은 예. 집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본인은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지만은 새누리당 내에 남아 있는 다른 여타 그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멤버들은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비박계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다. 지금 현재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네. 지금 그 언론에 그 한 말씀 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이와 같은 3차 대국민 발언은 아주 핀포인트하게 비박계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서명까지 받아서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찬성하겠다라는 분이 명시적으로 한 40명이 되고 많으면은 네. 50명 내지 60명 정도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지금 던지고 나니까 지금 그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서 있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탄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인 하야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탄핵 절차는 정지를 하고 결국 그 분당의 기로에 있던 거에서 다시 화합을 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전진석 원내대표의 안에 얼마나 비박계 의원들이 공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요. 네. 만약에 그와 같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안에 공감을 하려고 하면 그 전제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재 이정현 대표의 사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이와 같은 정도의 어떤 카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비박 같은 경우에도 이 비상시국회의와 같은 것을 해소하면서 비대위로 가면서 하나의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과연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그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야권과 공조를 해서 비박이 계속 탄핵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법 절차에 따른 퇴진은 어떤 걸 생각을 하는 걸까요? 결국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네. 대통령직을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우리 법 절차가 뭔가요? 결국 그 부분이 그 지금까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국회에서의 하야에 관한 결의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늘 4분 10초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탄핵이란 말도 전혀 없고 하야라는 키워드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 법적 정치적 진퇴 문제, 진퇴 문제가 한다고 하면은 결국 국회에서 어떤 그 하야에 관한 결의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물러나겠다라는 것을 사실 내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결의가 있다 해서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어떤 타임라인을 확실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모호한 입장을 정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겠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건 것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로 하야를 시킬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것을 거국 내각으로 갈 것인지조차에 대해서도 오늘 모임에 대해서 정말 난상 토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 이정현 대표가 뭐 사임하고 네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비박계가 그 진위를 좀 더 믿을까요? 분명히 지금 그 비박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 결국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탄핵, 사실 그 전에 계속 요청했던 것이 지금 친박 지도부의 해체 이것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던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정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방탄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예. 하면은 여권이 다시 살기 위해서라도 비박이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분당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친박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새누리당 내에 초선 의원들이 이 저 담화에 앞서서 대통령의 이제 명예로운 퇴진, 뭐 퇴진을 이제 요구했고요. 어제 중진들도 퇴진을 요구했고, 그제는 이제 원로들도 이제 퇴진을 요구했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이제 공을 넘기면서 진퇴 결정 국회에서 이제 해달라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탄핵 발의가 바로 목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그룹에서는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자발적인 거취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탄핵에 돌입하게 되고 탄핵이 발의되고 의결이 되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제 친박 그 중진들 그리고 오늘 초선 의원들 예. 이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게 대통령의 명예도 지키고 또 국정의 혼란과 또 국민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예. 아마도 그 건의에 청와대가- 부합한 건가요? 예, 아니면- 청와대와 예. 사전에 좀 공감대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기조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크게 잘못한 바도 없는데 내가 왜 퇴진해야 되느냐, 책임져야 되느냐, 거기서 굉장히 크게 물러선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기조의 변화를 보건데 아마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그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에서도 뭐 사과의 진정성이 정말 있었느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사과하는 진정성이 있느냐, 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본인은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사심이 없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단지 주변 관리를 못해서 큰 잘못이다. 이 네. 주변 관리 책임만 본인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스스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돈을 받은 바도 없고 직접 지시나 개입한 바도 없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을 목전에 앞두고 스스로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 결정한 것은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은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고민과 친박 핵심 지도부와 상당한 공감이 있었고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비박 쪽에서 친박 지도부 사퇴를 요구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 아마도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는 대통령의 공을 넘겨받아서 아마 야당에게 협상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 시점에서 그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끌어갈지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원내대표끼리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정세균 그 국회의장이 이 그 여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실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이 뭡니까? 이른바 투트랙 전략. 한마디로 하야를 압박하면서 그와 같은 것은 또 그 제도권 내에서의 탄핵을 해서 하야와 탄핵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고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 것은 결국 내가 내려놓겠다. 다만 국회가 제도 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네. 했는데 만약에 그 야권처럼 하야를 했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정세균 그 국회의장이 야당 지도부와 여야 지도부와 해서
앞으로에는 질서 있는 어떤 그 하야 절차를 얘기를 해서 그와 예. 같은 합의를 끌어낸다고 하면은 예. 결국 앞으로의 질서 있는 하야에 대한 타임라인과 함께 그 이후에 있는 이 대통령 다음의 선거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의 혼동 같은 경우에는 국회, 특히 국회의장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를 지금은 야당만 모여서 하지만 예. 예. 결국 여야 입장에 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대통령이 얘기한 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라는 것을 이제 수용했을 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지금 탄핵안을 중심으로 보면은 탄핵안이 이제 아예 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예 발의는 될 겁니다. 예, 발의를 예. 해서 상정은 될 텐데 예. 국회에서 과연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자, 이 문제가 가장 큰 그 세 관건이라고 가지 보여집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예 발의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하고 발의가 돼서 부결되는 상황, 또 가결되는 상황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일단은 설명 좀 아직까지 해주시죠. 굉장히 예. 이제 불투명한데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일정과 법에 따라서 본인이 퇴진하겠다, 사퇴하겠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여야가 그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해서 예. 그러면 탄핵을 중지하고 예. 그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예. 그 총리를 중심으로 과도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언제 어느 시점에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그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르게 되자 예. 이런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소프트 랜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만약에 야당이 극력 반발해서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둘 경우에는 예. 예. 아무래도 여야 간의 마찰, 또 청와대 간의 마찰, 또 국론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야당이 만약에 탄핵안을 추진할 경우에 탄핵 발의하기에는 151명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겁니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200명 이상, 제적 3분의 2의 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만약에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이 의결되지 못할 겁니다. 예.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또 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또 야당과 여당에게 되면서 상당히 또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탄핵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예.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서 60일 내에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모두 예, 지금 그런 어떤 15년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그분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발표드립니다. 당사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야삼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 2명 추천을 이분들 뭐 정책 성향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지신 분들 아니고요. 지역적으로도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부분들 다 고려했고 한 분은 제주이시고 한 분은 충남이신데요. 그런 고려 없이 가장 이 국면에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 능력을 겸비한 분 이런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박영수 제주도 분. 양당 대표 의원 공동 명의로 공문을 작성해서 추천한 정당의 표기 없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 오늘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아직 안 보내신 거죠? 예, 지금 실무적인 절차를 완료했고요. 곧 송달할 예정입니다. 됐죠? 네, 수고하세요. 네, 특검 2명을 추천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예, 특검 후보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예.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이렇게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가장 유력한 크게 봤을 때는 법관 출신과 검찰 출신 두 그룹이 있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두 분 다 검찰 출신으로 지금 추천된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분은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 고등검사장을 거쳤던
박영수 그 변호사님이시고 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충남 홍성 출신인 그 조승식 변호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컨대 뭐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같은 임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야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사의 공정성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네. 지금 좀 전에 그 원내 부대표들 말씀대로 지역까지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도 이 박영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인사로 해서 예. 이 법조계의 신망이 굉장히 큰 아, 그래요? 분입니다. 예. 특히 박영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까지 나왔을 때 네. 상당히 그 3위를 했지만 거의 2위나 했을 정도로 이 제야 법조계에서 상당히 신망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 부분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도 예측했던 분이고 지역이 박영수 예, 박영수 고검장이- 고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제주도 제주도 출신이십니다. 출신이시군요. 예. 그 반면에 조승식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충남 홍성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검찰에서 뼈가 굵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골 검사로 지금 얘기 나오시는 분인 것 예. 같은데요. 예,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박영수 그 고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했고 예. 대검 중수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있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의 달인이고 네. 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 현재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이란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특히 이 그 제야 법조계에서는 상당 부분 예측했던 인물이 지금 추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검찰이란 것은 결국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슈퍼특검 지금까지 있었던 그 10여 차례에 있었던 특검보다 훨씬 더 큰 특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에 대한 어떤 그 열정 그리고 열의 이외에도 큰 조직을 이끌어왔던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방점을 두어서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서 예. 사람을 추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뭐 누가 해도 뭐 관계 없다 이런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상당 부분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대표는 특검 원칙으로 선발 원칙으로 이 수사 지휘력이 있어야 되고 구설이 없어야 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된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3대 원칙을 제시했었는데 두 분 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왔던 다른 분들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롯데라든가 관련되는 대기업 관련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상당 부분 고사를 했었고 지금 대법관 중에서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만 네. 지금 나오는 바로는 상당 부분 본인들이 고사를 했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대법원의 출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쨌든 검사로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친정이 대법원이고 법원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나중에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네네. 그런 나름대로의 친정까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고려해서 본인들이 고사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지금 어떤 행간의 의미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야당이 이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제 두 사람 중에서 결국 3일 내에 12월 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민주당에서 한 사람, 국민의당에서 한 사람 이렇게 추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검찰 중간 수사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공정한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편안하고 공정한 입장에 있는 특검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네. 이번에 특검 그 조사 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라든지 K스포츠 재단 또 미르재단 설립 운영 과정 또 그다음에 정유라 문제, 최순실 문제 특별히 이제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예. 또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예. 과연 검찰 출신들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아하. 이런 또 그런 문제가 문제가 생기기 있네. 때문에 예. 아마도 좀 더 수사력을 발휘해서 독립성
가지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의혹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네,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뭐 진실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예. 봅니다. 네. 네네. 특히 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있고 특검하고 우병우 수석하고는 기수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라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분들이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분들은 아는데 이분들 정말 신망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로 그 야권에서 상당 부분 고심했는 예. 것들이 그 생각이 그 역력이 익혀지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게 뭐 완전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검사 20명, 뭐 40명, 수사관이 40명, 네. 뭐 엄청난 규모. 정부부 쪽 공무원도 40명이 배치가 그렇습니다. 되고 120일까지 최장 기간. 그렇습니다. 최대한 했을 때는 120일까지. 궁금한 건 이제 대통령이 둘 중에 한 사람 둘 다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다고 하면은 박영수 고검장님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그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지검장, 인천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지금 그 옷을 벗으신 분인 반면에 예. 박영수 고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급이란 측면에서도 조금 더 고위직까지 했다 이런 고위직이고 말씀이신가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조승식 변호사님이 계신 로펌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 상당 부분 진보적인 어떤 그 변호사님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고 읽혀지는 그런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좀 박근혜 피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의미에서. 어떤 선택이라는 점에 예. 있어 가지고는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또 대검 중수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검 중수부장까지 했던 예.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국민의 신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법무 참모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박영수 검사장님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서성교 와이튼 개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